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그 민감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갑자기 물어봐요.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X에 올린 교회나 미군 기지 뭐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리고 뭐 숙청, 혁명 뭐 이런 거 얘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왠지 그거를 진짜 제대로 따질 거 같이 얘기를 하려고 막 그걸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가 갑자기 맞아, 난 그걸 올렸는데 뭐 약간 트럼프가 먼저 둘러대더라고. 트럼프가 살짝 둘러대면서 그건 나중에 논의하겠다. 내가 그걸 들어도 그게 뭐 교회 압수수색 이런 게 그건 도저히 한국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갑자기 쉴드를 쳐. 아이씨, 트럼프 빠는 거에 너무 약하네 애가. 그러면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약간 배려하듯이 그건 나중에 우리가 논의하겠다. 나중에 우리가 논의하겠다. 근데 만약에 지금 대답을 하고 싶으면 대답해도 된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대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냐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순간 그것도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꽤 싸해. 어차피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그 분위기는 우리가 방송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때 여러분들, 나는 그때 보면서 되게 조마조마했어. 와, 지금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뭔가 이게 딱 틀어지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또 한국에 대해서 뭘 때리면서 관세를 또 올리려고 하면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트럼프는 워낙 막 이것저것 막 지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통역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이제 트럼프한테 통역을 해줍니다. 국회가 주도하는 그 특검에 대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근데 그때 트럼프가 갑자기 말을 끊죠. 야, 혹시 그 특검이라는 애가 잭 스미스 아니야? 잭 스미스 아니야 혹시? 야, 혹시 걔 한국 데려갔니? 야, 걔 미치왕이야. 걔 많이 아픈 애야 걔. 갑자기 드립을 트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빵 터집니다. 미국의 참모진들이 빵 터져요. 왜 이게 빵 터지냐?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이제 내려갈 때, 트럼프 1기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그때 당시 트럼프를 특검을 했던 검사예요. 트럼프를 막 조사하면서 걔 때문에 트럼프가 중범죄 기소를 당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대. 그 후로부터 트럼프의 1호 공격 대상은 잭 스미스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잭 스미스로 1호 드립 대상이에요. 그냥 뭔가 나쁜 일이 생겼다 하면 그냥 잭 스미스야 걔는. 트럼프가 약간 그냥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런 유명한 셀럽들, 코미디언, 뭐 가수 뭐 이런 애들로 가끔씩 드립을 쳐요. 잭 스미스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만, 야, 그 특검 하는 애, 그 잭 스미스라는 애 아니야? 야, 걔 미국에 있는 애인데 걔 한국에서 데려갔어? 걔 미친놈이야 걔. 심지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걔 아픈 애라 그랬어. 야, 대통령이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다른 한 인간을 그런 식으로까지 비하하는 거는 그건 진짜 아닌데, 진짜 말 그대로 sick person. 이게 진짜 걔 아픈 애야.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빵 터지죠. 이제 빵 터지면서 그 대화가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트럼프의 특유의 기술이에요. 뭔가 자기한테 불리하다, 그리고 뭔가 어색해졌다, 싸해진다, 분위기가 냉랭하다, 이럴 때는 항상 트럼프는 이런 걸로 그 상황을 역전을 시켜버려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굉장히 센 무기예요. 진짜 걔는 협상의, 진짜 트럼프는요, 걔가 맨날 그냥 말 거칠게 하고 그냥 농담 따먹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걔는 진짜 협상의 끝판왕이에요. 진짜 옛날에 그거 봤죠. 그 어떤 트럼프가 대통령을 되기 전에 어떤 토론에 나갔는데, 트럼프가 여성 비하, 뭐 여성에 관련돼서 뭔가 이런 옛날에 언어적 폭력을 쓴 적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때 그 질문은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도 마이너스고 그 대답을 피해도 마이너스인 이런 상황이야. 근데 그때 트럼프는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어떤 트럼프를 반대하는 유명한 여자 개그 우먼이 있습니다. 걔를 데려와가지고 걔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는 걔한테만 그랬어. 그러면서 전 회의장이 빵 터지면서 모든 분위기는 또 트럼프한테 가져갑니다. 그 질문으로 트럼프를 공격하려 했던 그 MC는 건진 게 아무것도 없이 걔만 바보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확 끄집어 오는 그런 협상의 달인이에요.
근데 이 스킬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카바쳐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초반에 아부 퍼레이드가 먹혔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트럼프가 농담이에요, 농담. 뭐 농담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말을 할 때도 항상 여지를 남겨두고 항상 자기가 빠져나갈 그럴 길을 항상 만들어놔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뭐 농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이건 오해라고 믿습니다. 루머가 있었는데 우리 또 나중에 그거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또 넘겼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중국 가는 얘기가 나왔죠. 중국 얘기. 뭐 트럼프한테 중국은 언제 가시나요? 라고 딱 얘기했을 때 갑자기 또 트럼프가 그때 중국 가야 되는데 옆에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보면서 같이 갈래요? 같이 갈래요? 비행기도 같이 타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지금 오존층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지금 오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트럼프가. 그때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통역을 듣고 같이 가겠습니다 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잠깐만 농담이었는데 같이 간다고 하면 내가 특별 허가까지 받아줄게요.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트럼프도 또 맞장구 치고, 그리고 또 미군 주둔 얘기가 나왔고요. 주한 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얘기까지 나왔죠. 이거는 또 이제 그냥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이건 주면 안 돼. 뭐 임대를 해주면 임대를 해줬지 이건 주면 안 되는 거. 이건 절대 주면 안 돼.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이건 주면 안 돼. 장기 임대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나중에 아직 확정된 건 없으니까 나중에 또 딜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가 또 갑자기 자기 자랑 타임이 시작됩니다. 내가 한국의 기업가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영어로 정확히 이렇게 해요. They love Trump. 트럼프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 화법을? 트럼프가 그들은 트럼프를 좋아해. 트럼프가 없었으면 한반도에는 핵전쟁이 일어났을 거야. 트럼프가 실제로 거기 대화에서 한 얘기. They love Trump. 내가 한국 기업가들을 많이 만나봤거든. 그들은 트럼프를 좋아해.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트럼프를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랑 타임. 그리고 또 이제 한미일 협력 얘기가 나왔고 위안부 문제 얘기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앞으로 한국과 함께 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이런 뉘앙스들을 얘기를 했죠. 근데 트럼프가 그걸 정확히 모르고 있을까? 이것도 이제 쓱 던지는 거야. 넌 어느 쪽이냐?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벼운 질문이고 이런 거 같은데 저런 거 같더라. 가볍게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이게 굉장히 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너 지금 어떤 입장이냐라고 대놓고 물어본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때 또 명언이 나오죠.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달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올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나왔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참석 가능성. 근데 트럼프가 가고 싶다.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좀 이렇게 오픈을 해놨고, 한국에서 열릴 무역회의에 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겠다 라고는 안 했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회의에서 또 잠시 빠져나와서 이 대통령과 함께 어떤 일을 하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트럼프가 쓴 표현이 스닉 아웃이야. 스닉 아웃. 그냥 말 그대로 약간 좀 땡땡이 친다 이런 느낌이야. 그 땅땅한 무역회의 APEC에서 살짝 좀 땡땡이 쳐가지고 이 대통령이랑 나와가지고 또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겠죠.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면. 그러면서 머지않아 한국에 갈 것 같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추가 이벤트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 무역회의의 참석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별도 행보를 할 여지가 있다는 걸 시사했다 이거죠. 이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단독 혹은 특별 일정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거를 이제 열어뒀다 이거지. 근데 트럼프는 또 뭔가 수가 틀리면 다 취소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PEC이 10월이잖아요, 그죠? 10월에 그때 만약에 트럼프가 한국 오고 경주 오잖아요. 트럼프 보러 갑니다. 10월달에 저 한국에 있거든요. 경주 가서 오랜만에 경주 야외 방송 한번 때립시다. 저는 트럼프를 한번 보고 싶긴 해. 만약에 트럼프가 오면 APEC 갑니다. 트럼프 안 오면 안 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신다면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뜻은 즉 표현은 한국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하는 듯한 모양새를 줬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가벼운 농담 톤이지만 외교적으로는 상호 존중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스니크 아웃, 잠시 빠져나와 우리 같이 땡땡이 쳐가지고, 이런 표현은 딱딱한 정상회담을 인간적인 장면으로 바꾸면서 트럼프 특유의 친근한 협상 스타일을 표현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정상회담의 거기 이제 대부분 주요 부분들은 다 나왔어.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들, 이거는 여러분들도 공감할 거야. 여러분들 아쉬웠던 점 몇 개는, 일단 통역하시는 분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통역하시는 분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통역하시는 분이 뭐라 해야 될까? 그 대화의 뭔가 분위기와 그 뭔가 재치, 센스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전달을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 통역하는 분 너무 긴장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간 한국의 기자분들 영어 발음 왜 그래? 진짜 그거는 진짜 대놓고 콩글리시를 하더만. 조금이라도 굴리든가, 아니면 준비한 질문이라도 그 질문 한 마리라도 제대로 하든가. 준비 안 해갔어? 나 거기서 너무 진짜 한국 기자가 질문을 할 때마다 난 너무 창피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그냥 제 말 그대로 그냥 미국인이 알아듣기 힘든 콩글리시를 썼어요. 콩글리시. 그건 난 진짜 아니라고 봐. 난 그거 보고 살짝 열받기까지 했어. 아니, 저런 자리에 이런 기자를 보낸다고? 그리고 기자들이 해야 할 거 진짜 그 질문 한 개만 똑바로 하는 거야. 그 질문 한 개를 그렇게 버벅거리면서 한다고? 준비 안 했어? 그 질문 한 개라도 마음속에서 100번이라도 발음 연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그거 보고 진짜 여러분들, 트럼프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는 저 오늘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좌측 판단이랑 우측 판단은 다를 거니까 저는 그냥 전달을 했을 뿐이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트럼프는 여러분들 진짜 농담, 진담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강했다가 빠져나왔다가 웃다가 뭐 또 이렇게 하다가 각 잡다가 원하는 거 말하면서 농담도 띄어가면서 압박할 거 압박하면서 또 이렇게 살짝 당근 탁탁 또 이렇게 두드려 줬다가 채찍 때렸다가. 트럼프는 진짜 엄청난 협상가. 트럼프는 진짜 엄청난 협상가. 단정지어 얘기하는 거 하나 없이 항상 뒷길을 놔두고 슬쩍슬쩍 떠보면서, 그러면서 순간순간 분위기를 자기한테 싹 바꿔버리고, 존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대답 잘해라, 존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대답 잘해. 아까 그게 딱 그거야. 그 한국에서 내가 그거 뭐 혁명이고 뭐 숙청이고 그걸 올렸는데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내가 생각해도 그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가 않아 그거. 나도 누구한테서 이걸 들은 거거든. 근데 한국한테서 그거 일어난 게 같지가 않아. 그건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게. 이러면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답할 수 있으면 지금 대답해도 돼. 이게 진짜 나중에 대답하라는 뜻이 아니잖아. 이건 나중에 대답하는 걸 하자. 자, 다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할게. 근데 지금 대답하고 싶으면 지금 대답하라 그래. 이거는 진짜 편안하게 대답하라는 게 아니야.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압박하는 거야. 대답 잘해라. 숙청, 혁명, 그 다음에 무슨 뭐 교회가 뭐 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 잘해라. 그러면서 또 그 위안부 얘기 나왔을 때도 일본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던데. 가볍게 일본은 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던데. 근데 뭐 들어보니까 한국이 살짝 준비가 덜 됐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얘기야? 뭐 약간 진짜 그냥.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가볍게 대답하냐고. 그러니까 그 툭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 묵직해. 자, 그러면서 이제 끝났죠? 끝나가지고 나왔잖아. 그 CSIS 인터뷰에서도 거기서 이제 그 늙은 할아버지가 질문이, 그냥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어땠나요? 이게 첫 질문이야. 근데 거기서는 이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밝으면서 이제 굉장히 또 자신감 있게 마이크를 잡고 웃으면서 또 얘기하면서 젤렌스키 얘기를 나왔잖아요. 젤렌스키 얘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잘 될 줄 알았다. 그리고 잘 못 될 수가 없었다. 난 잘 될 줄 알았다. 근데 아무리 지금 막 이제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와서 그래도 아직 거기 미국이고 그런 발언들도 트럼프가 다 들을 텐데 거기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살짝 이렇게 띄워줬더니 건방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띄워주기 마무리가 한 게 나옵니다. 거의 진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건 필살기였거든. 근데 여기는 약간 필살기 마무리급이야. 뭐가 나오냐? 일단 난 잘 될 줄 알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난 잘 될 줄 알았고 절대 잘 못 될 수가 없었다. 난 잘 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왠지 아냐? 그것은 내가 트럼프의 책 트럼프의 책 The Art of Deal 이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이야. 이거는 거의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뭘 떠올랐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한국을 한국에서는 당연히 높은 분이고, 근데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뭐가 떠올랐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것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국 기업 총수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회담 자리를 가졌잖아요. 그때의 삼성 이재용 회장이 떠오릅니다. 재용이 형이 거기 가서 이 발언 기억나? 제가 오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자서전을 읽고 왔습니다. 그때 압도적인 댓글이 뭐였어? 재용이 형도 이렇게 열심히 산다. 와, 이재용 회장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댓글이 압도적이었어. 내가 봤을 때 요번에 이거 이재명 대통령 이거 이재용 회장 따라한 거야. 거기서 가져온 거야. 아이디어 가져온 거야. 제가 왜 이 정상회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알아요? 젤렌스키 같이 안 된 게 어떻게 된지 알아요? 왜냐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The Art of Deal이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뭘 하냐고요? 이제 웃지 거기서 웃고, 또 그것도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재용 회장님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그리고 요번에 미국에 가서 그 기업 총수들 어떻게 하는지 봤죠? 야, 여러분들 이재용 회장 그 엔비디아 잭슨 황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봤어? 여러분들, 재영이 형도 그렇게 열심히 산다. 우리 열심히 살자. 진짜 요번에 이 정상회담을 보며, 그리고 기업 총수들이 그 해외에서 비즈니스 자리에서 보인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살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진짜 우리 뒤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 진짜 너무 건방졌어. 그동안 우리 너무 건방지게 살았어. 열심히 살자. 자, 이제 매운맛 가야지. 자, 이제 중국 반응 갈까?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중국의 반응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듣고 그냥 웃어 넘기세요.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 벽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일단 중국 반응 가기 전에 대만 반응부터 갈게요. 그 전에 이걸 좀 얘기해드려야 되는 게,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 중국의 언론들은 막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특히 뉴스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그냥 되게 앵커가 나와서 그냥 할 말만 딱 하고 굉장히 정식적인 그런 분위기에 반면, 대만 언론 뉴스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말도 그렇게 뭔가 격식 차려가면서 하지 않아요. 그냥 할 말 없는 말 다 해버려. 대만이 어떻게 보면 이 언론에서 하는 말들은 대만이 훨씬 매워요. 그리고 대만에도 이제 친중파가 있고 이제 반중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대만도 그래도 반중파가 아직은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친중파가 많으면 대만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 섬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 중국의 한 섬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만 사람들을 중국인이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대만 사람은 그냥 대만 사람이라고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알죠? 자, 이제 대만 언론에서 다룬 반응들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그게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여러 평론가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야, 그게 정상회담이야. 야, 봐봐, 니들 봐봐. 처음부터 그까지 내용 있는 말 아무 말도 없어. 그러니까 그 대만 말로 피화, 都讲的都是屁话，没有内容，哪有什么内容啊?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피화가 뭐냐? 그냥 방구 같은 말이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말만 그냥 늘어놓고 왔다. 정상회담 안에 아무 내용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가서 그냥 트럼프를 달래주러 간 거다. 아부하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런 어떤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부를 이렇게까지 하는 거 처음 봤다. 아부가 급이 다르더라.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의 라임은 끝내줬다.
이러면서 거기 사람들 모두 다 같이 엄지를 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 야 나 그때 소름 돋았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걸로도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은 둘 다 하늘이 암살해서 구해준 운명이다. 둘 다 암살해서 구해준 운명이기 때문에 그걸로 막 또 이렇게 띄워주니까 거의 트럼프를 너무 띄워줘서 승천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야 이거 트럼프를 너무 띄워주다 보니까 트럼프 거의 뭐 승천해 있던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CSIS에서 얘기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 발언 중에 트럼프의 책을 읽었다 그 발언, 심지어 좋아하는 구절까지 뽑아서 브리핑을 하더라. 이거는 거의 팬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세계의 평화 메이커, 핵 전쟁 중재자다. 당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랑 자리 한번 만들어가지고 골프, 트럼프 월드 짓고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대. 야, 그런 얘기 화답으로 트럼프가 중국 가려고 할 때 이재명 대통령 태워가지고 가려고 한 거 아니야?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화답을 했더라. 비행기 태워서 간대잖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여러분들 대만은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렇게 대만에서는 살짝 이렇게 비꼬면서 야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서 너무 빨아주더라. 소름 돋았다. 야 그거 팬으로 간 거 아니야 거의? 야 팬미팅이야 뭐야?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대만의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댓글이 달려요. 대만에서는 그 누가 꿈을 꿔서라도 가고 싶었던 그 자리를 이재명은 갔다. 대만은 지금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그걸 비꼬면서도 비아냥거리면서도 질투하면서도 부러워하는 이런 아주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까도 그 안미 경중,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대만은 그게 아니야. 대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대만은 탈중인미야. 중국에서 벗어나서 그냥 무조건 미국으로. 그러면서 이제 대만의 총통과 약간 비교하면서 대만의 총통은 지금 아직 백악관에 초청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원래 트럼프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친중 행보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는 하는 얘기가 안미 경중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를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안미 경중의 시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안심시키는 말이었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가 던진 일본은 지금 함께 할 준비가 돼 있는데 한국이 아직 함께 할 준비가 안 돼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또 이제 바로 기다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그 전에 일본 갔다 왔잖아. 일본 총리랑 다 해결하고 왔어. 풀 거 다 풀고 왔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는 대만의 또 이제 평론가들은 여기서도 소름이 돋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띄우니까 원래는 트럼프는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심지어 그 전에 X에다가 3시간 전에도 글을 쓰고 험한 말을 그렇게 정상회담 3시간 전에 쓰고 뭔가 한국의 내부스럽고 한국 내부가 혼란스러운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트집을 잡으려 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원래는 트럼프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다가 너무 띄워주니까 그 트집 잡으려 하다가 그거 삼킨 거다. 트럼프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랑 한판 할라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띄워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건 트럼프가 말을 못 꺼낸 거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야 이건 거의 외교의 예술이다. 너무 예술이다. 근데 그 말 예술이다. 진짜 예술이다. 이런 톤이 아니었어. 약간 진심 반 비꼬음 반 그리고 부러움도 있어요. 왜냐 지금 대만은 그걸 못하고 있거든. 대만은 지금 관세 20%인 거 아시죠? 외교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젠슨 황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는 젠슨 황이 이 분야에서의 최고인 줄 알았다. 옛날에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 어디 발표에서 한 얘기가 미국이 왜 AI 경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밑에서 또 젠슨 황이 뭔가 미국의 기술이 위대함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보다 하고 밑에 사람들은 기대를 했대. 근데 젠슨 황이 그 다음 하는 말이 미국이 왜 AI 경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미국에 트럼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와, 이 새끼 겁나 빠네 이러면서 젠슨 황이 그 분야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한 수 유더라.
대통령이 여기서 한 수이더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진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기술은 교과서급 근본이다. 교과서급 근본이다. 트럼프에 대해서 숙제를 너무 잘 해갔다. 거의 둘 사이는 모르는 사이고 어색한 사이일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거의 하는 말마다 다 설계해서 갔다. 모든 말이 다 설계가 돼 있었다. 저거는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설계된 말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엄청 친해 보이더라.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말들을 다 준비해갔다. 야, 이러다가 일본보다 한국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대만에는 이런 인재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그 대만의 여러 가지 평론가들이 다 어느 정도 비꼬는 투로 얘기를 했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해서 와 진짜 외교의 근본이다 뭐 이런 게 아니야. 야 너무 빨더라. 야 와 나 닭살 돋았잖아. 와야 뭐 이러다가 야 트럼프 승천했어. 다 비꼬았어. 비꼬는 말이었는데 나중에 그래도 뉴스잖아요. 그 뉴스 방송이었거든. 뉴스에는 그래도 그 메인 MC가 있잖아. MC가 야 진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든 진짜 나라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고 앵커가 한마디 했어요. 너무 비꼬니까 뉴스 방송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뭐냐, 그때 그 대만의 패널들은 맞아 이러면서 약간 마가 뜹니다. 그 뉴스 방송에서 마가 한 2초 정도 떠요. 그 뜻은 즉 뭐냐, 살짝 대한민국을 비꼬면서 와 씨 빨아주러 갔냐, 와 뭐 하러 간 거냐, 이러면서도 지금 대만은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에 뭔가 약간 자기들도 한국을 뭔가 비웃고 싶은데 부러우면서도 질투나면서도 근데 대만은 그걸 할 수 없다는 그 현실, 거기에 대한 침묵, 그런 게 약간 씁쓸함, 그게 2초 정도 뜨더라고.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그렇게 봤다 이거야. 왜냐하면 지금 대만은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국이랑 잘 지내야 돼요. 대만은 그러니까 한국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 뭐 좌우로 싸우고 뭐 친중 친미로 싸우고 뭐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근데 대만은요 옵션이 없어. 무조건 친미를 해야 돼. 왜? 친중하는 순간 대만이라는 나라는 삭제돼. 그냥 중국의 대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러우면서도, 그러면서 그가 하는 꼬라지가 되게 꼴비기 싫으면서도 뭐 지금 무시하고 싶으면서도 근데 또 한켠은 부러워. 대만 총통은 아직 백악관에 저렇게 초청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의문이 드는 거지. 대만의 총통, 지금 대만의 총통은 거의 지금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강경파예요. 반중 친미. 근데 만약에 지금 대만에 라이칭더잖아요. 대만 총통이 미국으로 갔을 때 대만 총통은 이런 정상회담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는 상황이고, 대만은 친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친중하는 순간 흡수돼버려. 대만이란 나라는 없어져요. 여기 요 댓글 한번 읽을게요. 대만은 아직 스스로 중화 사상 오만함이 있으니 계속 중국에서 온 스파이들한테 감화해서 휘둘리는 건데 스스로 모르는 것 같음이라고 하는데, 뭐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요즘은 지금 대만에서 중국 간첩들 미친 듯이 때려잡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잡고 민간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인사들부터 군대에 있는 사람들 다 때려잡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잡힌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제일 오랫동안 감옥 가둬버린 게 30년이에요. 지금 대만 미친 듯이 때려잡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걸 빨리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대만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미국이랑 친하게 가면서 지금 TSMC도 미국에다 회사 차리면서 대만이랑 미국은 친한 줄 알았는데 미국이 지금 대만한테는 20% 때렸잖아요, 관세를. 이 부분에서도 씁쓸한 거야. 한국 15%, 일본 15%인데 대만도 그 정도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대만은 지금 20%야. 거기에 대한 질투, 부러움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대만의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하고 거래 기반적인 대외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 뚜렷한 안보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석하며 대만이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025년 6월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국방부 장관과의 고위급 방위회담을 취소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대만 측의 안보 확보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만에서 오는 부럽고 질투 안 나는 이런 정서는
대만은 미국과 직접적인 안보 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관세 반도체 문제에서 얻어맞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신뢰와 유대감을 과시하는 걸 보며 대만인들은 일부는 속으로 우리는 저런 자리조차 못 얻는데 한국은 당당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네 하며 부러워하는 그런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평론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무시하는 파. 야, 이재명 대통령 요번에 미국 간 거 저거 다 쇼야. 저거 다 쇼고 이재명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친중하는 거야. 그리고 뭐 정상회담에는 굉장히 가기 싫었을 건데 억지로 간 거야. 그리고 트럼프도 저거 만나기 싫었을 거야. 하지만 저 자리는 억지로 만들어진 거고 저거는 아무 내용이 없어. 이렇게 아예 무시하는 그런 평론가도 있습니다.